감정은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되는가,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이게 먹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 톨 한 톨 씨앗을 모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엄마 때문이야 할 때 우리 윤나 속상하구나.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위로받아도 돼요? 나 이런 엄마를 뒀다 하시는 분 여기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도 스태프분들 한 10명 계신데 저희 엄마도 안 그랬고 아마 스태프분들의 뭐 감독님 어머니도 안 그러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른이 되어도 감정에는 되게 서툰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들은 3번 온다 자꾸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비즈니스에서 감정을 얘기하면 약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미안한데 괜히 야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 안 하냐? 뭘 그렇게 그러냐? 막 이렇게 빈정대고, 아 내가 부끄럽다 그런 말 들으니까 좀 후회돼,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될 일을 센 척 하시죠. 너 내가 누구랑 친구인 거 알아? 막 이렇게 괜히 엉뚱한 마음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요새 뭐 제 책 말고도 감정에 대한 실용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심리학도도 아니고 전공서적 읽을 필요 없어요. 머리 쥐납니다. 학자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시간 되실 때 그런 실용서적들 보시면서 아 감정을 새로 말하기 듣기 배우듯이 배우는 심정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새로 배울 때 이거 하나만큼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감정에도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다. 5단계인데요. 자, 볼게요. 자, 1단계는요. 감정에는 출현이라는 게 있어요. 또 2번째는요.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요. 3단계는 보유, 4단계는 표현, 그리고 5단계는 완결해서 감정이 빨빨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감정하면 긍정적으로 되게 전 되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런 분이 더 걱정돼요. 그거 다 어디로 갔을까? 감정은요, 여러분,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라 눈 질끈 감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평소에 착하고 순한 사람이 터지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냥 알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신저, 예보 이런 거 있죠. 제가 여기 오려고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건 그냥 알람이죠. 5시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려면 반드시 울려야 하는 것이 알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분노? 울려야죠. 그래야 나를 지키지 않겠어요? 슬픔? 울려야죠. 그래야 위로를 받죠. 어떻게 위로받지 않고 이 터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려야 돼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느끼라는 거죠. 느끼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출현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그냥 뚝 떨어져서 말로 툭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몸으로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약간 심장이 말랑말랑 발랑발랑 기분 좋게 뛰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땀에도 약간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땀이 약간 차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신호이죠. 설레임, 뭐 두근거림, 기쁨, 기대, 걱정. 그러니까 이게 신체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체 감각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카페인하고 알코올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커피 중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하루에 커피 한 맥스로 3잔 들이키면 이게 커피가 뛰는 건지 내 심장이 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게 그런 본연의 몸을 깨우는 활동들이거든요. 날씬해지는 게 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가 몇 번 하면 연예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을 깨우는 그런 작업들이 명상과 요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출현으로 오고, 그거에 예민함을 갖는 사람들이 감정을 더 잘 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왜 예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까다롭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잘 다듬으면 사람의 마음을 잘 캐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예민하지 않고 불안함 높지 않으면 이 직업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자,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딱 출연을 하면 뭔가 왔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 괜찮은 용어로 자각이라고 합니다. 이 자각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라벨링 혹은 네이밍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복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케블러리. 지금 이 순간 긴장되네, 설레네, 몇 분이나 같이 하고 계시죠? 괜찮았을까? 지금 잘 전달되고 있나? 오늘 화장 신경 썼는데 잘 보이고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자각의 단계죠.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내가 불편한 감정에 놓였을 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자각이 끝나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 해소하면서 살겠어요.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겠어요. 그중에서 가장 지분이 높은 감정, 지분이 많은 감정, 그리고 핵심 감정이라고 해요. 주인공, 메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감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소통, 감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설명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게 이제 보유의 단계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이 감정에 대해서 저 사람과 이야기 나눠봐야지라고 분별해내는 거,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낚시를 한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 과정을 보유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게 진짜 어렵고요. 이거 해내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말그릇이 크다, 감성지능이 높다 하는 분들은 이게 바르르 끓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낚시질을 잘하기 때문에 2, 3단계에 되고 싶은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럼 4단계는 뭐냐면 이걸 표현하는 거. 아까 한 마리 낚시 이제 하셨죠. 핵심 감정, 이거 하나가 딱 추려지면 그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 내가 지금 좀 실망스러워. 내가 지금 조심스러워. 내가 지금 너무 설레요, 기대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어를 상대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감정을 꺼내서 소화시키면 감정은 빠이빠이 하고 간다는 거예요. 체지방 쌓이듯이 쌓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 쌓이듯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요즘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하고 절친이 있대요. 친한 선배가 있대요. 그런데 만나면 지 얘기만 너무 한다는 거예요.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맨날 만나면 너는 어떻게 지내? 요새 네 마음은 어때? 뭐 일은 잘 돼? 이런 거 나에 대해선 질문도 궁금도 하지 않고 지 얘기만 실컷 하다가 오늘 즐거워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서운도 하고 그러지만 또 만나고도 싶고 이런 고민 상담을 제가 이제 종종 받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고 하는 대화는 어떤 거냐면 이게 내 것도 잘 돼야 되고 상대방 것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계를 거칠 줄 모르는 분들은 1, 2, 3, 4, 5 중에 어느 단계부터 쑥 시작해 버릴까요? 4단계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어떻게 너는 만날 때마다 네 말만 하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걸 수용할까요? 그랬구나. 내가 내 말만 했구나. 친할수록 그럴 가능성은 또 높지 않죠. 야, 내가 언제 또 내 말만 했냐? 내가 좀 상황이 급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먼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부터 불쑥 시작되는 말들은 보통 후회를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면 전화하니까 전화로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근데 잠깐만, 내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서운하다. 예, 그러면서 우리 또 뒤에 배울 생각과 욕구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도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덧붙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너도 얼마나 갑갑했으면 숨 쉴 새도 없이 그렇게 나한테 말했겠니? 예, 나도 이런 마음이고 너도 이런 마음이야. 라고 그냥 판을 까는 것이 건강한 대화이거든요. 서로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 준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굴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계를 거쳐서 그 중에 단어를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도 읽어서 내가 낚시를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